대기업 임원의 충격 고백. 완전히 내려놨다는 말의 의미는? 많은 사람이 직장 생활의 정점을 찍으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 임원이라는 타이틀을 꿈꿉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리에 오른 이들은 퇴직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력함과 허무함을 경험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완전히 내려놨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다짐처럼 남기지만 과연 그 말 속엔 어떤 진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직위와 책임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와 가치관의 변화,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화려했던 임원의 타이틀이 빛을 잇는 순간, 남겨진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계하고 채워갈지 고민하지 않았다면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위로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말이 은퇴 준비와 삶의 전환점에서 가지는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해 봅시다. 직위, 명예,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웠던 진정한 나와의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은퇴 후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임원의 충격 고백. 완전히 내려놨다는 말의 의미는? 퇴직 후의 삶, 여러분은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대기업 임원으로 화려한 커리어를 쌓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여전히 잘 살 거라 생각하나요?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화려한 직함을 내려놓은 순간 남겨진 건 공허함과 두려움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 어씨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그는 퇴직 후 처음에는 이제 완전히 내려놓고 여유롭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뭘 내려놔야 할지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은 쉽지만 진정으로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 철저한 준비와 마음가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를 뒷받침할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와 삶의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사례 1. 명함을 내려놨지만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B씨. B씨는 35년 동안 한 회사에서 충성하며 대기업의 상무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존경받고 중심이 되었던 그였지만 퇴직 후 그는 어느 모임에서 자신을 소개하려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저는 5호 기업의 B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해왔기에 직함 없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초라하게 느껴진 겁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에게 퇴직 후의 삶은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시작해야 하는 과정이었죠. 그는 말합니다.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게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새롭게 찾아야 하는 일이었어요. 이후 B씨는 취미로 시작했던 그림 그리기에 몰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활동처럼 느껴졌지만 어느새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결론 퇴직 후에는 과거의 직함이나 명함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자아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례의 퇴직금을 모두 잃은 C씨의 후회. C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바탕으로 소규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업 경험 없이 뛰어든 창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실패로 돌아갔고 퇴직금은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손실보다도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 찍는 심리적 충격이었습니다. C씨는 말합니다. 돈만 잃은 게 아니었어요. 제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뭔가를 새로 시작할 용기까지 잃어버렸죠. 이후 그는 가족의 권유로 지역 커뮤니티에서 소규모 강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회사에서 배운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느꼈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퇴직 후에는 새로운 도전을 하더라도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며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 3.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한 D씨. D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가족보다는 회사가 우선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 그는 늘 바빴고 퇴근 후에도 가족과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업무 생각에 잠겼습니다. 퇴직 후 그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결심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자신과의 교류를 단절한 상태였고 아내조차 그와의 소통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서서히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주말마다 손수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시도들이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야 가족들과 진정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직장 생활 동안 놓쳤던 것들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결론 퇴직 후에는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살피고 소통을 통해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내려놓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퇴직 후 삶을 성공적으로 설계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체성 찾기. 퇴직 후에 자신을 정의하는 방법을 새롭게 설정하세요. 취미, 봉사,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해 보세요. 경제적 안정 확보. 퇴직 후의 경제 계획은 현실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과 소소한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회복. 퇴직 후에는 가족이 가장 큰 버팀목이 됩니다. 소통과 시간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찾아보세요. 맺은 말. 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완전히 내려놨다는 말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계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퇴직 후 삶은 어떤 모습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내려놓고 싶었던 것들과 진정으로 붙잡고 싶은 것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퇴직 후 진짜 내려놓기란 무엇일까?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준비의 핵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내려놓고 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곱씹어 보면 내려놓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건 과거의 직함, 명예, 습관, 심지어는 자신을 옥죄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이 과정이 성공적이라면 은퇴 후 삶이 충만하고 안정되지만 실패한다면 공허함과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내려놓는다는 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오늘은 퇴직 후 삶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전문가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3가지 핵심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생활 사례를 통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고 새로운 정체성 찾기. 퇴직 후 가장 큰 난관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일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 우리는 타이틀과 직업으로 자신을 정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지죠.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례. 정체성을 잃은 대기업 임원 어씨. 어씨는 한때 대기업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내가 이 회사를 이끈다는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그는 더 이상 부사장이 아니었고 모임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조차 입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표현할 다른 방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퇴직 후에는 마치 공기 속에 떠 있는 기분이었죠. 그가 다시 정체성을 찾은 계기는 우연히 시작한 독서 모임에서였습니다. 독서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찾고 독서 토론을 이끌며 그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은퇴자 대상 강연을 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후에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취미, 학습,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2. 재정적 안전망을 내려놓지 말 것.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하면 쓰는 돈이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 건강관리, 새로운 취미 등 은퇴 후 지출은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퇴직금을 잃은 C씨의 후회. C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한꺼번에 투자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선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변 조언을 따랐던 거죠. 하지만 그는 시장 조사와 경영 경험 없이 사업을 시작했고 2년 만에 퇴직금의 대부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억울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돈을 복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다시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그냥 견뎌야만 했죠.
CC는 이후 재정 상담을 통해 남은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작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노후 생활비를 줄이며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후에는 무리한 투자나 충동적인 경제활동을 피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소규모 투자, 안전한 재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3.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 퇴직 후에는 가족이 가장 큰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직장에 매달려온 사람들은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데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례 관계 회복에 성공한 D씨. D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아내와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자녀들은 이미 독립적이었고 아내와도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족들도 저와 함께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았죠.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라는 작은 공통 관심사를 통해 대화를 늘렸고 주말마다 가족들을 초대해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함께할 취미를 찾거나 소소한 이벤트를 통해 관계를 개선해 보세요. 퇴직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3단계 실천 전략. 여러분도 퇴직 후 삶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싶다면 다음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정체성 찾기. 퇴직 후에도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직장과 관계없는 취미나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경제적 안정 확보. 연금, 투자, 저축 등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무리한 사업은 피하세요. 안정적이고 소소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소통 강화. 퇴직 후에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을 늘리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세요. 맺은 말.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시작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타이틀과 영광을 내려놓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며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도 퇴직 후 삶에 대해 지금부터 고민해 보세요. 내려놓아야 할 것과 새롭게 붙잡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한 걸음씩 실천해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린 결심이 내일의 행복한 은퇴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시작입니다.